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한 건데 무슨 소리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공사업자가 양아치예요. 대부분은 이런 걸 누가 알까요? 여기 임차인들이 나갈 때 이제 이런 관련법을 알아서 임대인과 마찰이 있어서 구청에 신고하는 거죠. 이제 임대인이 열받아서 구청에 가죠. 어떤 놈이 이거를 어떤 놈이 특히 이름 대봐 뭐 이러면 뭐 개인정보법상 뭐 어쩌고저쩌고 선생님 이행강제금 내셔야 되나 얼마야 내가 낼게 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연간 4,200만 원이요. 야 1년 월세가 6천인데 4천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취사시설 다 빼시고요. 아이씨. 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2023년 1월 4일입니다. 예,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위반건축물 관련한 질의응답과 정의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위반건축 행위란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는 대표적으로는 내력벽 철거하거나 증설 해체하는 작업인데 사례를 보시면 무단 증축, 조경 훼손 기타 위반 이런 거는 세 발이 피죠. 원상복구한 건 문제 안 되니까. 자, 또 다른 사례 보면은 허가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 증축하는 거.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 바퀴를 달고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산일 수 있는데 이제 판례를 보면은 여기도 무단으로 설치해서 단기간에 쓰는 게 아니고 적재를 한다던가 부동산을 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단 증축이라고 합니다. 사례 두 번째, 일조권 제한 등의 위반 무단 대수선. 이게 이제 북도로에 끼지 않고 건축물이 도로 사선 규정에 의해서 주로 상층부에 후퇴한 허가 신고. 아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다가 이렇게 베란다 부분에 또 다른 건축물을 이제 짓는 거죠. 여기다가 집을 또 베란다를 확장하는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방을 하나 더 만든다던가 이런 거죠. 다세대 주택 베란다 부분 경량 철골 설치로 일조권을 제한하고 후퇴된 부분에 무단 증축한다. 다가구 주택에서 무단으로 가구 간 경계벽을 설치해서 가구수, 방 개수 쪼개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죠. 무단 용도 변경 및 공작물 축조 신고 위반. 이거 경매 물건 중에 상당히 많죠. 내 외관상으로는 분명히 빌라인데 대장상은 빌라가 아닌 경우 이럴 때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고 들어오는 임차인 또 그 다음에 매수하고자 한 사람한테도 취득세 부분도 4.6%를 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담보대출도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경매 물건에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다중주택의 각 실빌러 취사시설을 다중주택은 고시원보다는 크고 원룸보다는 작은 중간 형태의 주택인데 면적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취사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고시원처럼. 근데 여기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원룸처럼 꾸며가지고 적발 현황 보면은 이게 제일 문제예요. 민원 제보. 항공 촬영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항공 사진으로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 제보가 제일 많아요. 민원 제보가.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행위 관련됐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과 마찰이 있어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다던가. 사실상 이 부분이 제일 크죠. 자, 자주 듣는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소유자가 위반 건축물을 지었어요. 왜 나한테 얘기해? 그런다 하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승계된다. 알았던 몰랐던 이 부분. 억울할 수 있지만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반 건축물 때문에 이익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방조개기를 한다던가 대부분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게 아니어도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왜 지었을 때 바로 단속 안 했나?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아니 여태까지 한 번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얘기도 없다가 건축행위한 지 20-30년이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적발을 한다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민원이 20-30년 만에 들어왔다던가 항공사진이 찍혔다던가 그때부터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고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과거를 소급해서 니네가 왜 적발을 안 하고 업무 행위를 태만한 다음에 지금 해야서 일어나.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한 건데 무슨 소리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공사업자가 양아치예요. 자, 재개발, 재건축, 개발 예정 지역이다. 개발 예정 지역에도 위반 찍히면은 행정 조치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고 단지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된 지역은 행정 조치를 유예하고 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됐으면 이제 뭐 거의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유예를 해야겠죠.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제 매매 거래를 한다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우리나라는 이원화돼 있죠. 집합 건물은 이제 일원화돼 있지만 집합 건물의 대표적인 거는 상가라던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있는데 이 위반인지 아닌지는 건축물 대장 보면 되시죠. 위반인지 아닌지는 토지에 관련된 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는 게 번지수가 맞고 소유자 이해사항 뭐 빚이 있다 근저당에 관련된 거는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죠. 지금 오늘 테마인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봐야 합니다. 건축물의 층별 용도 주요 구조 위반 건축물 표기 유무도 있습니다. 3대장은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나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부동산 거래를 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다 있을 수가 없죠. 안타깝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비번 소유권에 관련된 것 정확한 사항을 모르고 위반 사항이 해당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건축물 대장을 볼지도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만 좀 조심한다면은 그 다음에 분양받고 나서 사무실을 내가 분양받아서 털썩 주저앉지 않으려면은 건축물 대장을 토지를 파는 기획부동산들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선 토지의 지목이 뭔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 이 땅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만 봤다라면 어려운 건 아니죠.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매 물건 입찰하실 때 보면은 뭐 사안이 아주 크면은 대출 자체가 안 나오고 설사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1금융권은 안 돼요. 2금융권에서 신탁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율이 상당히 높죠. 이율이 기본 1금융권 대비해서는 거의 1.5배 수준이니까 요즘처럼 고금리에선 더 머리 아프죠.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운 좋게 이자 돈 엄청나게 내야 되지, 이행강제금 내야 되지, 건물분 재산세 내야 되지, 토지분 재산세 내야 되지. 이제 대표적으로 고시원 무단 용도 변경 사전 예방 안내문 위반 건축물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이란 이름으로 쓰는데 독립된 주거 형태 안에서 뭐 샤워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취사시설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취사시설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죠.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역 위반하고 벽을 무단으로 증설해가지고 이제 불법 쪼개기를 한 거죠. 위반 건축물 행정 절차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시정 명정하고 계도 기간 주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압류한다. 이런 얘기고 관할 경찰서가 이제 고발하면은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대부분은 이 부분보다 이행강제금을 물겠죠. 그래 이제 건물을 내가 이제 건물주인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자체가 위반 건축물 사항이 있다. 1층에 기존에 이제 식당으로 썼어요. 임차인이 폐업을 하고 나갔어. 공실인데 새로운 임차인을 드리려고 했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식당 허가가 안 나오는 거야. 기존에 식당 임차인이 있을 때는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 아니었는데 공실인 상태에서 이 건물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이 된 거예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거는 이 건물에 있어서 어떤 허가 사항이 영업 허가가 있는 거는 절대 등록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식당을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안 돼요. 그러니까 허가사항이 있는 그런 건물은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위반 건축물은 반드시 적발되며 그에 따른 처벌 재산상의 손해가 따른다. 반드시 적발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버젓이 위반 사항이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건물도 몇십 년째 위반 건축물이 찍혀 있지 않은 게 있고, 건축 행위하자마자 재수없게 누가 찔러가지고 바로 위반이 찍히는 게 있어요. 예. 하늘에서 위성 사진으로 찍어서 보는 거 아니면 내부적인 거는 누가 찌르지 않으면 당장은 알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적발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물귀신 작전. 아니 우리는 이거 가지고 지금 위반 건축물로 찍혀 있는데 저 집은 뭐예요 하고 저 집을 막 찔러, 동네 사람이.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또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 자료는 미추홀구 건축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